이제 슬슬 여권 내부에서 파열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신호탄을 이준석 전 대표가 쐈죠.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처럼 일단은 들렸는데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유승민 전 의원도 신당 창당 늘 열려있는 선택지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헤어질 결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선은 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당했던 수모나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미 1년 전부터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정당성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저께 국회에서도 보수가 이기는 첫 번째 조건으로 대통령이 걸어놓은 저주를 풀어달라고 한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다른 저주를 풀어달라고 한 것, 이거는 보수가 이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야기, 저는 헤어질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에서 대통령이 걸어놓은 저주가 뭔가요, 장성철 소장? 죄송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침묵이요, 침묵. 네, 침묵. 당 내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 저주에 걸려서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자기들이 대통령 빼고 다 바보들이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신당 얘기가 나옵니다만 장성철 소장은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가능성? 저는 신당 창당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도 뭐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저한테 어떠한 가타부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듣더라고요. 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내년에 6월 달에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어야지 또다시 이 스픽스 여기 패널석에 나와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쩌고 저쩌고 또 김기현 대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면은 당신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 낭인이 된다. 그래서 배지를 다르면서 부업으로 스픽스 나와가지고 과감하게 야당 비판하고 여당 자기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당신이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거의 가장 빠른 길은 뭐냐? 그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나는 당을 만들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룹과 세력을 이루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라. 그것이 당신 뺏지다는 가장 빠른, 좋은, 확실한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국민의힘 공천은 좀 어렵다고 보고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한다면 배지를 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 비례대표 나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비례대표. 네, 분명히 1월달, 뭐 2월달 되면 각 당에서 공천 못 받은 분들이 출마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그럼 그분들이랑 지금 현재 외곽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힘을 합치면 기호 3번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상징적인 번호를 받고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면은 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좀 지역에 출마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들 정당 투표하지 않냐. 그 정당 투표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을 하면 대다수의 많은 두 자리 숫자 정도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배지를 달 수가 있다.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호 3번 비례대표 3번이 당선되려면 지역에서 몇 석을 얻어야 되나요? 지역에서 의석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전체 비례 득표율이 정당 득표 3% 이상. 3%? 네. 3% 하면은 한 석부터 먼저 배정이 되니까 그러면 몇 지난번에 예. 국민의힘이 대략 비례대표로 38%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때 한 19석? 뭐 그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20%만 받아도 적어도 두 자리 숫자 10석, 11석은 나오는 거죠. 20%? 그러니까 지역은 뭐 워낙 각 당이 지지세가 확고하니까 우리 당 후보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정당 투표에서는 그래 요 이준석 당, 유승민 당 이런
당이 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비례대표 한석은 줘야지라고 정당투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광고해봐라. 뭐 본인이 잘 알아서 선택하겠죠. 글쎄요, 이제 신당을 만들면 얼마나 국민들이 지지를 할지 모르겠는데, 뭐 30석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심평 변호사가 그건 과대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저희 뉴스쇼에 출연해서 12월까지만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당이 변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은 나도 움직이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 유 전 의원이나 이준석 그 전 당대표, 그분들의 그 마음과 영혼은 국힘당을 떠났습니다. 영호는 떠났어요? 그렇죠. 이미 상당 기간 전에 벌써 떠났던 것이고, 이렇게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명분 축적으로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국힘당을 비난하는,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좀 떳떳지 못한 행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당대표에 나가서 신당을 만들면 한 30석 정도는 무난하다고 그 말씀을 하는 분이 있는데, 예. 그런 과대망상도 그런 과대망상이 없죠. 와, 네. 30석이 얼마나 대단한 의식인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자, 30석은 잘 모르겠고 일단 김두수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쪽 사람들이 신당을 만들 가능성 그리고 파괴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머릿속에 설계도는 끝났고요. 실제 이제 구조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조 설계라는 건 두 가지인데요. 이준석 대표에게 하나의 버팀목은 뭐냐면 2030의 지지입니다. 2030의 지지고 또 하나의 버팀목이 한국 정치의 지역 기반인데 이 지역 기반을 갖는 문제에서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배신의 정치거든요. 어제 대구에 가서 배신의 정치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역 기반을 갖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성철 소장이 분석하듯이 새로운 이준석 신당은 비례대표로만 해도 뭐 어색이 나올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정치에서 의미 있는 걸 하려면 지역에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TK 대구 경북에서도 우리 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배신의 정치의 저주를 풀어달라 하면서 딱 한 말이 그럽니다. 탕란, 뻐꾸기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뻐꾸기 알로 해서 기존의 알을 밀어낸 DNA가 다른 보수, 진짜 보수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구조 설계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의 이런 한국 정치에 지금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1번은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올 12월부터 내년 1월 이 사이에 이제 행동으로 옮길 거라고 저는 보고 여기에 이 파장은 한국의 유권자 제행이 30, 20, 20, 30입니다. 그러니까 20, 20은 뭐냐면 통괄적으로 중도 무당층을 40으로 보는데 이 40 내에서 분류하면 중도 보수가 있고 중도 진보가 있거든요. 이 각각 20이 이준석의 기반은 바로 이 30, 20에서 20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0의 기반에 따른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요. 신당을 만들면 이번엔 양도구육은 아니겠죠. 이제 뭐 본인이 개고기 안 팔고 직접 양고기 파는 건데. 뭐든 김종욱 팔겠죠. 교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김한길 전 의원 흐름이 최근 시작된 게 아닙니다. 수개월 전부터 시작됐고요. 보수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제가 볼 때 사전 정리 작업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거고 아마 대통령과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모양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총선 때까지는 소위 김한길발 제가 볼 땐 MB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신임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오게 되면. 그래서 그 흐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소위 이게 윤석열 대통령 발이 아닌 경우라면 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가 이제 맨날 알고 있는 집단 탈당 제3지대 해쳐 모여겠죠. 뭐 예를 들면 유승민, 이준석, 그 다음에 뭐 양양자, 금태섭 모여서 제3지대 해쳐 모여를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명분은 크지 않다. 뭐 잘해놓은 게 있어야죠, 이 사람들이. 뭐 잘했으면 아니면 엄청나게 핍박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두 번째가 탈당하되 각자 도생하는데 지역 무소속 연대를 만든다. 주로 제가 볼 때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방식이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구상한다면 두 번째 모델이 제가 볼 때는 유효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유승민, 이준석 이렇게 예를 들면 같이 뭘 만든다라고 하는 건 모양새가 좀 난해할 것 같고 가장 낮은 겁니다만 역성형 모델이겠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을 몰아내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대통령하고 대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그런 용기는 전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모델인데요. 둘 다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명분이 제가 볼 때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기어서라도 국회 들어가겠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어서 국회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야, 너 잘했어. 제3정당이 참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나름대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국민에게 안 된다면 저는 그 파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혁 교수 전망은요? 저는 아까 김두수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구조 설계 지금 하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비례 전반에 대한 내용과 지역 기반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작년부터 TK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에 대한 것이 충분히 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선언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대구 선언이 사실은 징계받게 한 뭐 결정타를 전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TK의 수장은 향후에 나다라고 하는 걸 좀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K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가개혁도 역시 TK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었죠. 자기가 저 서울에 이제 은평 뭐 이쪽 뭐 이야기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본인은 원래 집안이 TK다. 300년 동안 그곳에 거주했다는 거 아니까 칠곡하고 대구하고는 이제 붙어 있는 건데 그 속에서 본인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 기반을 좀 만들고 이제 자기가 이제 정통 보수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겠죠. 그러면서 향후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계속해서 나오게 할 거다. 그런 과정에서 12월 1월에 TK와 또 2030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당을 만들게 됐을 때 상당한 위력을 갖게 될 거다. 최소 저는 20석 이상은 확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